역시 그거였구나. 너희들이 걱정하는 건 우리 인생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 판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정말 이기적인 건 누구인지 생각해봐라. 우리 행복보다 돈을 먼저 걱정하는 게 누구냐? 자식들은 부모의 날카로운 지적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거실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 가족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2층 집은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스며 있지만 여전히 든든하고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었죠. 마당 한편에는 어머니 서말순이 정성껏 가꾼 채소밭이 있고 상추와 깻잎, 고추가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대문 앞에는 아버지 윤태곤이 손수 심은 감나무가 해마다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내며 가을이 되면 온 동네 아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죠. 이 집에서 태어나 자란 윤상도는 55세가 된 지금도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한 후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하기에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부모님 아침 준비를 도와드리는 것이 윤상도의 일과였습니다. 아버지의 혈압약, 어머니의 관절염 약을 챙겨드리고 간단한 체조도 함께 하곤 했죠.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면 차로 모시고 다니는 것도 모두 윤상도의 몫이었습니다. 아버지, 혈압약 드셨어요? 윤상도가 식탁에 앉아 계신 아버지 윤태곤에게 물어봅니다. 올해 78세가 된 윤태곤은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셨지만 최근 들어 건망증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죠. 그래도 옛날 이야기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시며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했던 자부심을 잃지 않고 계셨습니다. 응, 방금 먹었다. 윤태곤은 신문을 읽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꼼꼼히 읽는 습관은 여전했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관심이 많으셨죠.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 서말순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안 드셨어요. 제가 약통 확인해 봤거든요. 75세의 서말순은 여전히 살림을 도맡아 하시며 남편의 건강 관리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정을 지켜온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정성껏 만드시는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맞으시네요. 제가 약 가져다 드릴게요. 윤상도가 일어나서 약통을 가져오자 윤태곤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먹으니 이것도 기억 못하게 되는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요즘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윤상도는 아버지를 위로하며 따뜻한 물과 함께 약을 건네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집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서로를 보살피며 노년을 함께 보내고 계셨고 윤상도는 그런 부모님을 지켜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이 집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면서 서말순은 장을 보러 나가기 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상도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결혼 생각은 안 해보니? 엄마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이미 몇 번씩 나눈 대화였지만 어머니로서는 아들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죠. 혼자 사는 아들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부모님 모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어요. 윤상도는 늘 그랬듯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외로움도 있었지만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있겠니? 서말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오후가 되면 가끔 둘째 딸 윤혜원이 찾아왔습니다. 52세인 윤혜원은 결혼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쁘지만 한 달에 두어 번은 친정에 들라곤 했죠. 그럴 때마다 집안은 한결 활기차졌고 부모님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윤혜원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정성스럽게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응, 별일 없다. 내 오빠가 잘 챙겨주고 있어서 말이야. 윤태곤은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빠도 고생 많으시네요. 부모님 모시느라. 윤혜원은 형을 바라보며 고마워했습니다. 자신은 시집살이와 아이들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하는데 형이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윤상도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이 집에서 계속 지내실 것이고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이 집을 물려받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윤상도도 윤혜원도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모두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평범한 저녁 시간이 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그런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던 어느 토요일 아침, 윤태곤과 서말수는 아들 윤상도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 분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죠. 윤상도는 부모님이 건강상 문제라도 생기신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도야, 앉아라. 윤태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서말순도 손을 꼭 쥔 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윤상도는 혹시 부모님 중 한 분이 큰 병에 걸리신 건 아닌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태곤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했다. 너한테 먼저 얘기해야겠어서. 어떤 결정이요? 윤상도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 집을 팔았다. 윤태곤의 말에 윤상도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그것도 자신에게 미리 상의도 없이 팔았다니요. 뭐라고 하셨어요? 윤상도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 집을 팔았다고 했다. 이미 계약서도 썼고 다음 주에 잔금 받기로 했어. 윤태곤의 말은 확고했습니다. 윤상도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일을요? 이 집은 우리가 평생 살아온 곳인데. 그건 우리 집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처분할 일이지. 너한테 허락받을 일은 아니잖느냐. 윤태곤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평소 온화하신 아버지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서말순이 남편의 말에 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도야, 우리도 오랫동안 고민했어. 이 집이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어졌거든. 그럼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윤상도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
윤태곤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상도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서말순이 남편을 바라보더니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재혼을 하기로 했어. 각자 말이야. 그 순간 윤상도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혼이라니 그것도 각자 다른 사람과 말입니다. 78세와 75세의 나이에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가 갑자기 재혼을 한다고요? 재혼이요? 부모님이 재혼을요? 윤상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 윤태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각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행복하게요? 지금까지 불행하게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윤상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부모님이 그것도 이 나이에 갑자기 재혼을 한다니 말입니다. 서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상도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랑보다는 생활이 우선이었어. 아이들 키우고 생계 걱정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왔거든. 이제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단다. 그런 건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윤상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체면은 어떻게 되고요? 체면? 윤태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체면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윤상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결정이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거든요.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윤상도는 현실적인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 돈으로 각자 새 출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 반씩 나눠서 각자 쓸 거다. 윤태곤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윤상도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을 팔아서 생긴 돈은 상당할 텐데 그 돈을 부모님이 각자 가져가신다면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윤상도도 언젠가는 이 집이 자신의 몫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이는 알고 있어요? 윤상도가 물었습니다. 아직 얘기 안 했어. 너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거든. 서말순이 답했습니다. 혜원이가 알면 기절할 거예요. 윤상도는 여동생 반응이 벌써부터 걱정되었습니다. 우리 결정이야.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바뀔 일은 아니다. 윤태곤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혜원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온 것이었죠. 평소보다 일찍 온 것을 보니 뭔가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원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한 그녀는 금세 표정이 굳어졌죠. 무슨 일이에요?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해요? 윤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윤상도는 여동생을 바라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다들 왜 이렇게 심각해요? 윤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거실에는 더욱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상도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거렸고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이고 계셨죠. 혜원아, 앉아라. 윤태곤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한테도 할 얘기가 있다. 윤혜원은 아이들을 안방으로 보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성격이지만 지금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프신 거예요? 윤혜원의 첫 번째 걱정도 역시 부모님의 건강이었습니다. 아니다. 건강 문제는 아니고. 윤태곤은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팔았다. 네, 집을요? 윤혜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집을 파세요? 그리고 서말순이 남편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재혼을 하기로 했어. 각자 다른 사람과 말이야. 그 순간 윤혜원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죠. 재혼이라니, 그것도 각자 다른 사람과요? 재혼이요? 정말로요? 윤혜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으로 할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진심이야. 윤태곤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윤혜원은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78살, 75살에 무슨 재혼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재혼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냐? 윤태곤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법은 없어도 상식은 있잖아요. 윤혜원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가족 체면은 어떻게 되고요? 체면. 너희들은 체면밖에 모르는구나. 서말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각 안 하고 윤상도가 여동생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혜원아, 일단 진정해. 소리 지르면 해결될 일이 아니야.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윤혜원이 오빠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나도 이해하기 어려워. 윤상도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니까 말이야.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윤혜원의 목소리에는 현실적인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집을 팔아서 나온 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가 각자 나눠서 쓸 거다. 윤태곤이 답했습니다. 각자요? 윤혜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자식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었죠. 부모님의 행복보다는 재산에 대한 걱정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역시 그거였구나. 윤태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건 우리 인생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윤상도가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다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갑작스럽긴 뭐가 갑작스러워. 윤혜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추억이 담긴 곳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팔아버리고 그 돈까지 다 가져가시겠다고요? 이 집은 우리가 피땀 흘려서 마련한 거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잖느냐. 서말순의 목소리에도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상관없다고요? 윤혜원이 격앙되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이 집 관리도 도와드리고 나중에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물려받을 거라고? 윤태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 집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냐? 약속은 안 하셨어도. 윤상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보통 부모 재산은 자식들이 상속받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지. 윤태곤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 돈 우리가 쓰는 게 뭐가 잘못이냐? 윤혜원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 그것도 각자 다른 사람과요. 창피해서 어떻게 동네 사람들 얼굴을 보겠어요. 창피하다고? 서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창피한 일이냐? 행복이요? 50년 넘게 함께 살아오셨으면서 지금까지 불행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윤혜원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렇다. 윤태곤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사랑으로 결혼한 게 아니야. 중매로 만나서 생활 때문에 함께 산 거지. 이제라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
그 말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이였다니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윤혜원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사랑 없이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은 소중하다. 하지만 그것과 우리 인생은 별개야. 서말순이 말했습니다. 윤상도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부모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은 너무 급작스러워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미 결정한 일이야. 윤태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집 잔금 받으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갈 거다. 윤혜원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자식들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이기적? 윤태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건 누구인지 생각해봐라. 우리 행복보다 돈을 먼저 걱정하는 게 누구냐? 그 말에 윤혜원과 윤상도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지적이 정확했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윤상도는 부모님이 정말로 재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아버지 윤태곤이 정성스럽게 면도를 하고 계셨고 어머니 서말수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화려한 원피스를 꺼내 입고 계셨거든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윤상도가 물어보자 윤태곤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면서 답했습니다.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간다. 중요한 사람이요? 윤상도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재혼 상대 말이야. 윤태곤의 말에는 어색함보다는 설렘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말순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소박한 옷차림과는 달리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생경했죠. 화장까지 연하게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윤상도는 이 모든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어머니도 나가세요? 윤상도가 물었습니다. 응, 나도 만날 사람이 있어. 서말수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윤상도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윤태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아라고 하는 분이야. 우리가 젊었을 때 알았던 사이지. 젊었을 때요? 첫사랑이었어. 윤태곤의 고백에 윤상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경화, 올해 70세야.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어. 윤상도는 아버지가 첫사랑과 재혼을 한다는 사실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신 거예요?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쳤는데 알아보더라고. 윤태곤의 표정에는 젊은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듯한 미소가 스며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야. 서말순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알게 된 배정우 집사님이셔. 72세이고 부인이 3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어. 교회 집사님이요? 윤상도는 어머니가 말하는 재혼 상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응,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나보다 더 열심히 교회 일하시고 성품도 너무 좋으셔. 서말순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혼을 하실 생각이세요? 윤상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우리도 진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윤태곤의 답변은 확고했습니다. 두 분이 나간 후 윤상도는 혼자 집에 남아 복잡한 심정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윤혜원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충격이 가시지 않았는지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죠. 오빠, 부모님은 어디 가셨어요? 윤혜원이 숨을 헐떡이며 물어봤습니다. 재혼 상대분들 만나러 가셨어.
윤상도의 답에 윤혜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정말 심각하구나. 나는 그냥 화를 내시는 건 줄 알았는데. 윤혜원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첫사랑이래. 오경아라는 분인데 70세고 과부시래.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시고 배정우라는 분이야. 첫사랑? 윤혜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부모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나 봐. 윤상도는 며칠 전 들었던 부모님의 고백을 떠올렸습니다. 말도 안 돼. 윤혜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 없는 결혼에서 태어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혜원아, 진정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상해요. 50년 넘게 함께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한다니. 윤혜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부모님이 아니라 낯선 두 사람이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과 70대 초반의 온화해 보이는 남성이었죠. 실례합니다. 윤태곤 어르신 계세요? 여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아버지는 외출하셨는데. 윤상도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저는 오경아입니다. 태곤이 오빠와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그녀의 말에 윤상도와 윤혜원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재혼 상대였던 것입니다. 저는 배정우입니다. 말순 권사님과 함께 오기로 했었는데. 남성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윤상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아, 저희는 윤태곤의 아들 윤상도입니다. 이쪽은 딸 윤혜원이고요. 아, 자제분들이시군요. 오경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곤이 오빠가 자주 얘기하시던데 정말 효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배정우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말순 권사님이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자식들이 너무 착하다고요. 윤혜원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표정으로는 달갑지 않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상도는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 말을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곧 오실 텐데 안에서 기다리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오경아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네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오경아와 배정우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윤상도와 윤혜원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오경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멋지세요. 윤혜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다른 여자가 멋지다고 평가하는 것이 불쾌했던 것이죠. 어머님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배정우가 서말순을 칭찬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시거든요. 그런데 윤혜원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재혼을 하실 생각이세요? 이 나이에요? 오경아와 배정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행복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경아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은 인생이 있으니까요. 배정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윤태곤과 서말순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상황을 본 두 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경아야 왔구나. 정우 씨도 오셨네요. 윤태곤과 서말순이 들어서며 자연스럽게 인사했지만 거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자식들과 재혼 상대들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 자체가 어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경아가 일어서며 윤태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태곤이 오빠, 자제분들과 인사했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시네요. 배정우도 서말순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말순 권사님, 아드님과 따님이 참 예의 바르시더라고요. 하지만 윤혜원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만 갔습니다. 부모님과 재혼 상대들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이 모든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부모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윤혜원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긴장감이 실려 있었죠. 지금 서말순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요. 중요한 얘기니까요. 윤혜원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오경아와 배정우는 상황을 파악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나중에 다시... 아니에요. 윤혜원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두 분도 들으셔야 할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 가족 일인데요. 윤상도는 여동생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윤혜원의 마음은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혜원아, 진정하고. 윤상도가 말하려 했지만 윤혜원은 이미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윤혜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집을 팔고 재혼한다고 하는데 오경아와 배정우는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가족 갈등에 휘말릴 줄은 몰랐거든요. 두 분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윤혜원이 오경아와 배정우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팔은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혜원아. 윤태곤이 날카롭게 제지했지만 윤혜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이지만 땅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아마 5억은 좋게 나왔을 거예요. 윤혜원의 말에 오경아와 배정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말순이 화를 냈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니야말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윤혜원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가 갑자기 다른 사람과 재혼한다고 하면서 그 돈까지 각자 가져간다고 하시면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순아, 있니? 아, 손님들이 계시네. 평소 서말순과 가까운 사이인 옆집 박순자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를 보고는 뭔가 잘못 들어온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죠. 순자야, 지금은 좀. 서말순이 난처해했지만 박순자는 이미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 혹시 그 소문이 정말이야?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재혼한다는. 서말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벌써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무슨 소문이요? 윤혜원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아, 그게. 박순자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동네에서 다들 그러는데 윤시댁이 집도 팔고 재혼도 한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윤상도가 물어봤습니다. 글쎄,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순자는 곤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부터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화제였거든. 윤혜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요. 벌써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소문이 나면 어때? 윤태곤도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잘못하신 게 없다고요? 윤혜원이 격앙되어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재혼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도 돈 때문에. 돈 때문이라고? 오경아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경아야. 신경 쓰지 마세요. 윤태곤이 오경아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배정우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돈 때문에 재혼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이에요? 윤혜원이 따져 물었습니다. 갑자기 집을 팔아서 큰 돈이 생기니까
재혼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요? 혜원아, 그만해. 윤상도가 여동생을 제지하려 했지만 윤혜원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이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팔고 그 돈을 각자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박순자 아주머니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슬그머니 나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될 일이었거든요. 정말 실망이야. 오경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태곤이 오빠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자식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배정우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행복은 생각하지 않고 돈만 생각하시는군요. 뭐라고 하셨어요? 윤혜원이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돈만 생각했다고요? 그럼 뭐예요?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시는데 재산 걱정부터 하시는 게 돈 생각 아니면 뭔가요? 오경아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을 모셔왔는데. 윤상도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지만 오경아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모셨다고요? 그럼 그 대가로 재산을 받겠다는 거예요? 거실에는 아쿠아일로의 갈등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아주머니는 이런 상황을 구경하며 내심 흥미진진해했고 이 모든 일이 곧 온 동네에 퍼질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다 뻔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모두. 서말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집안이 무슨 시장판이 됐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재혼 상대들과 이웃들까지 끌어들이며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었죠. 그날 밤 오경아와 배정우가 떠난 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박순자 아주머니도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나간 후 가족들만 남은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죠. 윤상도는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상도가 일어나 보니 아버지 윤태곤이 서재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을 상자에 담고 계시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죠. 아버지, 뭐 하세요? 윤상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리 좀 하고 있다. 윤태곤의 답변은 간단했지만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상도는 아버지 옆에 앉으며 흩어진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 사진, 자신과 윤혜원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들. 윤상도가 하나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두 분 모두 어색하게 웃고 계셨고 거리도 제법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사진이야. 윤태곤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니 참 어색하지? 조금. 윤상도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니까 그럴 수밖에. 윤태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매로 만나서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했거든. 윤상도는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가족여행을 간 사진이었는데 부모님이 함께 있으면서도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럼 지금까지 행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윤상도가 물어봤습니다. 윤태곤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야. 다만 진짜 사랑이 뭔지는 몰랐지. 그때 윤상도는 서랍 안쪽에서 편지 몇 통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가 있었죠. 이건 뭐예요? 윤상도가 편지를 집어들자 윤태곤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아, 그건. 윤태곤이 편지를 얼른 가져가려 했지만 윤상도는 이미 첫 줄을 읽고 있었습니다. 경아야, 오늘도 내가 보고 싶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운명인 것 같구나. 아버지. 윤상도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젊었을 때 경화한테 쓴 편지야.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지. 윤태곤이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윤상도는 다른 편지도 읽어봤습니다. 모두 오경화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고 그 안에는 진실한 사랑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결혼해야 한다고 하니 내 마음을 전할 기회도 없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는 서로 솔직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편지를 읽으면서 윤상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와의 결혼이 정말로 사랑이 아닌 의무였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그럼 어머니는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걸요? 윤상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알고 있지.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거든. 윤태곤의 고백에 윤상도는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니도요? 응. 내 어머니도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하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우리끼리 결혼하게 된 거지. 윤상도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도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다니요. 그때 서말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서재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한 듯 했죠. 무슨 얘기에? 서말순이 물어보자 윤태곤이 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도가 내 옛날 편지들을 봤어. 윤태곤의 말에 서말순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서말순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어머니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윤상도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서말순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있었지. 지금 만나는 정우 씨야. 네. 윤상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첫사랑과 재혼하시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서말순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는데 집안에서 반대해서 헤어졌거든. 윤상도는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면서도 서로 다른 사람을 그리워했던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윤상도가 물어봤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이해했겠니? 윤태곤이 반문했습니다. 어제 내 반응을 봐도 그렇고 윤상도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재혼한다고 했을 때 자신의 첫 번째 걱정이 재산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도 사람이야. 서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윤상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박순자가 와서 그러던데 벌써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 서말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윤상도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고민? 윤태곤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행복이 고민거리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윤상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윤혜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니 뭔가 큰일이 일어난 모양이었죠. 오빠, 큰일 났어요. 윤혜원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윤상도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까 시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윤혜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서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윤 씨 집 늙은이들이 재혼한다느니 돈 때문이라느니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었어요. 윤혜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윤상도는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심지어 윤상도가 장을 보러 나가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집 늙은이들 돈 생기니까 딴 사람 찾아 나섰다더라. 자식들이 얼마나 창피하겠어. 같은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혜원이 또다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 이재호와 함께였죠.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매형이 함께 온 것을 보니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정말 재혼을 하실 건가요? 이재호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물어봤습니다. 사위 입장에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재호야, 너까지 왜 그러느냐? 윤태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재호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재혼한다고요. 그 말에 서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주들이? 네. 중학교 다니는 민수가 어제 울면서 집에 왔어요. 친구들이 할아버지가 바람 피운다고 놀렸다면서요. 윤혜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람이라니. 윤태곤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재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윤상도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요. 손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세? 서말순이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손주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윤혜원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오경아와 배정우가 서 있었는데 두 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들어오세요. 윤태곤이 두 분을 맞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태곤이 오빠 말씀 권사님. 오경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와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말순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배정우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 자식들도 반대하고 있어요. 심하게요. 정우 씨 자식들도요? 서말순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 특히 큰아들이 완전히 화를 내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머니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재혼한다고 하니까. 배정우의 목소리에는 괴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경아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 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서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창피하다고 하더라고요. 윤혜원이 그 말을 듣고는 마치 자신의 주장이 옳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보세요. 다른 집 자식들도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오경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주변에서 반대가 심하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신중하게요? 윤태곤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두고 천천히 해보면 어떨까요? 배정우가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급작스러워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서말순이 화를 냈습니다. 시간을 더 두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일이 시간이 지난다고 없던 일이 될까요? 그렇지만
오경아가 말하려 했지만 서말순이 막았습니다. 결국 당신들도 체면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거네요. 서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정우가 해명하려 했습니다. 다만 좀 더 신중하게. 신중하다는 게 결국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윤태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혼을 반대하는 자식들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오경아와 배정우도 망설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윤상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이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윤태곤이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의견은 상관없다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뭐야? 윤태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결국 우리가 포기하는 거잖아. 아버지. 윤혜원이 감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자식들 생각, 손주들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이기적이라고? 서말순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50년 넘게 참고 살아온 우리가 이제라도 행복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기적이야? 행복보다 가족이 먼저 아닌가요? 윤혜원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가족? 윤태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걱정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체면이고 돈이잖아. 돈이라니요. 이재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언제 돈 얘기를 했습니까? 그럼 뭐야? 집 팔았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그 돈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게 누구야? 서말순이 따져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자식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재산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정말 실망스럽다. 윤태곤이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우리 돈만 걱정하고 재혼 상대들은 체면 때문에 망설이고. 태곤이 오빠. 오경아가 미안한 듯 말하려 했지만 윤태곤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됐어.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까. 윤태곤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모든 게 명확해졌으니까. 윤태곤의 차가운 선언 이후 거실에는 얼어붙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경아와 배정우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곤이 오빠, 저희는 이만. 오경아가 말하려 했지만 윤태곤이 고개를 저으며 막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윤태곤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말순도 남편 옆에 서서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윤상도와 윤혜원 그리고 매영 이재호까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수 없었거든요. 재혼은 하지 않기로 했다. 윤태곤의 첫 번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윤혜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물어봤습니다. 그렇다. 서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어떤 이유죠? 윤상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윤태곤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반응을 보고 깨달았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말이야. 5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 부부가 이제라도 진짜 사랑을 찾으려 했는데. 서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얘들이 걱정하는 건 우리 행복이 아니라 재산이었더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윤상도가 황급히 해명했지만 서말순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처음에 재혼 얘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였니? 집 한 돈 어떻게 하느냐는 거였어.
서말순의 지적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태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니까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했지. 정작 우리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으면서 아버지, 윤혜원이 말하려 했지만 윤태곤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아 씨, 정우 씨, 윤태곤이 재혼 상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결국 주변 눈치를 보시는군요. 오경아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곤이 오빠,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자식들이 너무 반대해서. 알겠어요. 윤태곤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자신의 체면과 이익만 생각하는 거구나. 배정우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용기가 부족했나 봅니다. 용기 문제가 아니야. 서말순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실이 그런 거지.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어. 윤상도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부모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안타까워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집한도는 원래 계획대로 하겠다. 윤태곤의 다음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상도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각자 나눠서 쓰겠다는 거다. 서말순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재혼은 안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사실 건데요? 윤혜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각자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따로 살 거다. 윤태곤의 답변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따로요? 윤상도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50년 넘게 사랑 없이 살았으니 이제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 서말순의 말에는 해방감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상도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부모님 모시며 살겠다고 준비해 왔는데 윤태곤이 아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상도야,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 때문에 포기할 필요 없어. 하지만 부모님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서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살면서도 서로 안부는 묻고 지낼 거거든. 오경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과는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윤태곤이 답했습니다. 사랑은 아니더라도 서로 이해하는 사이로요. 배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윤상도는 부모님의 결정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으신다니 다행이었지만 따로 사신다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아버지, 윤상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야. 윤태곤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사람인 거지. 자신의 이익을 걱정하는 게 당연해. 하지만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윤혜원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행복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어요. 서말순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원아, 엄마가 더 일찍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윤상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윤태곤이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건 어리석은 일이었나 보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후회는 없어. 아버지, 윤상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서말순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찾아보자. 늦었지만 그렇게 이 가족의 소동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혼은 무산되었지만 부모님은 각자의 자유를 선택하셨고 자식들은 비로소 부모님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